한자는 곰TV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자, 단어 읽기. 자, 그 전에 오늘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여기 파자학 기초학습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기 이전에 저는 파자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한자에서 파자를 할 때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공부를 하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오시면 아, 이 설명에서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구나 하고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파자 기초학습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만의 방법으로 한자를 또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지만 한자에도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그 요소가 분해를 해보면 그 분해를 한 것들을 다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모아서 하나의 한자를 만들 수가 있죠.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면 뭐가 좋으냐? 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까먹지가 않게 되죠. 자기가 직접 만든 거니까. 여기를 보시면 파자 기초학습이 있고 여기를 이렇게 각 의미들에 대해서 어디서 출발을 했고 옛날 모양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현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응용이 되고 있는 한자는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공부하실 때는 요 파자 기초학습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면은 매우 도움이 큽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이 한자를 쉽게 얻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사람 손에서 파상된 부수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사람 손이 펼쳐진 모습을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됐지만 이게 결국엔 사람 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람 옛날 그림은 이렇게 된 데서 손톱이 나오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제 손톱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싸우다는 뜻이 좀 있어서 뭐 싸울챙 이럴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이 있죠. 이렇게 손이 있으면 이 손을 각각 왼손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왼좌 뭐 이런 데다가 쓰죠. 이렇게 왼좌 이런데. 그리고 오른손은 요 모양으로 갔다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른손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손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디서냐? 바로 배울 학자입니다. 배울 학자로 가보겠습니다. 3일차를 누르고 자, 대문은 저는 했고요. 오늘 이 수업이 처음인 사람분도 계실 테니까 큰 대자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벌러덩 누웠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큰 대자로 누웠다 그러죠. 맞습니다. 이 큰 대자 자체가 사람의 머리, 팔 벌리고 있는 거, 다리 벌린 거를 본딴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몸이 제일 크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서양의 그림이지만 한자를 이해하는 데는 딱 이것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배울학자 보겠습니다. 자, 배울학자에서는 어디가 이제 사람 손이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사람 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사람 손이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손목이고 여기가 손목이고 손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지금은 거꾸로 이해가 되죠. 지금 반대로 손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팔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보시면 요거는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손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손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이죠. 근데 양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봤던 뭐 산가지 배우 교자 가르칠 교자를 설명할 때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칠 교자를 설명할 때 있었던 산가지, 세말 때 쓰는 가지, 나뭇가지들, 막대기
이게 네 개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한다? 손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새끼줄이라고 설명하는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새끼줄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끼줄을 손으로 꼬는 법을 배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간단하게 우리는 또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니까 산가지라고 봅시다. 정설은 제가 원래의 정설은 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산가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산가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셈하는 법을 자식이 배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산가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양손으로 공부하는 법을 자식이 배운다. 그래서 배울 학자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울 학자를 쉽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간단하게가 아니라 조금 정설을 좀 이야기하자면, 자,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새끼줄이에요. 어디에 있는 새끼줄이냐? 지붕에 있는 새끼줄. 우리가 요거를 집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것도 가끔은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지붕이 있고 그 위에 새끼줄 뭘까요?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지붕. 초가집 지붕. 그래서 초가집 지붕에 얹어야 하는 새끼줄을 꼬는 법을, 손으로 꼬는 법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새끼줄이 이렇게 있고, 옛날 모양을 보면 집 지붕이 있고, 그거를 손으로 배우는 것. 그래서 이건 옛날에는 초가집 지붕에 초가를 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끼줄을 꼬아야 되죠. 그럼 그 방법을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울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걸 넣었는데, 이게 이제 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는 간단하게 외울 때 산가지를 책상 위에 놓고 손으로 셈하는 법을 자식이 배운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정설은 지붕 위에 지붕 위에 새끼줄을 손으로 꼬는 법을 자식이 배운다 해서 배울 학이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정설이라는 거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서, 정설보다는 그냥 쉽게 외우는 법을 염두에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아이들이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이죠. 무언가를 쓰는 것을 배우니 배우라. 여기서 이제 또 요걸 산가지라고 보지도 않고 뭔가를 쓴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요거는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정해진 게 없어요. 자신한테 맞는 거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가운데 X자 두 개는 원래 본받을 효다. 새끼줄을 상영한 것으로 새끼줄 꼬는 것을 직접 보고 본받는다는 데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락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해서 익혀봤습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보겠습니다. 동대문 나왔네요. 이 대문은 이미 앞에서 했죠? 어디서? 저기 바로 앞에. 그래서 대문은 했기 때문에 이 대문은 앞에 방송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누르면 뒤로 가요. 아니고 동대문. 그럼 이제 동력동자 설명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자, 나무목이 있고, 아니, 다시요. 나무목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걸렸죠. 자, 해가 나무에 걸릴 때는 언제예요? 해가 뜰 때.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력동이 되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게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정확한 거는 원래 옛날에
어,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쓰던 주머니. 양쪽 끝에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 주머니 모양에서 가져왔는데 이 주머니가 희한하게 발음이 지금 이걸 동력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머니의 이름도 동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물론 옛날 중국 발음으로는 뭐 똥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동이었다는 우연찮게.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같은 발음이 같으니까 동력동으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차라고 얘기합니다. 가차. 가차. 근데 이거를 외울 때 이게 가차됐다. 옛날에는 가차된 것이고 어머니가 뭐 요렇게 생겼던 거에서 빌려온 거다라고 외우는 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기억이 되도록 나무가 있는데 거기 해가 걸렸으니까 이건 해가 떠오를 때의 동쪽이다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방송의 대문까지 해서 동대문이 되겠습니다. 네. 8번째 한자하는 곰TV 방송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